이제부터 12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단계를 통해서 이 물건이 진짜 괜찮다면 대략적인 입찰 금액을 한번 산정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낙찰받을 수 있을지 예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낙찰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비싸게 써야만 낙찰받을 수 있다고 예상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낙찰 히스토리만 얘기하지만 입찰 금액을 산정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를 봐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낙찰 히스토리를 살펴봤을 때 생각보다 비싸게 써야만 낙찰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소신껏 내가 생각하는 수익률이 나오는 가격으로 입찰합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내가 단독으로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근소한 차이로 내가 1등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금액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내가 생각한 적정가를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실투자금을 예상해 봅니다. 대출이 얼마 나올지, 전월세 보증금은 어느 정도 될지, 실제 현금 흐름과 최종 투자금을 예상해 봅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출과 보증금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현금 흐름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 되는 그 현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는 건물에 직접 찾아가 봅니다. 내가 여태까지 분석한 거는 컴퓨터로 인터넷상 정보들을 취합한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물건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의 특이사항을 확인을 해요. 특히 누수가 있는지,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 전기와 가스는 들어오는지, 혹은 내가 주변에 어떤 특이한 것들을 보아왔다면 그 주변 환경이 내가 생각한 거랑 맞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체크해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요, 현장 근처에 부동산에 들어가요. 내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 중에 긴가민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꼭 체크하고 싶은데 나 혼자 조사했을 때 알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부동산에 들어가서 부동산 사장님들께 문의를 드려요. 최소한 이 동네 임차 매매 현황 정도는 물어봐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솔직하게 경매 물건 보러 왔다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요. 그리고 만약에 낙찰을 받으면 건물 임차를 맡기려고 하는데 얼마의 손님을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근처 전월세는 요즘 잘 나가는지, 물건이 쌓여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좀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부동산은 한 군데만 가면 안 됩니다. 여러 군데 가서 이야기를 듣는 게 맞는지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요. 하지만 또 굉장히 많은 부동산에 가서 내가 이 물건 입찰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다닐 필요는 없겠죠. 항상 상황에 맞게 우리는 대응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에서 금매 물건을 문의합니다. 우리가 경매 물건을 보러 갔잖아요. 근데 그 비슷한 물건이 금매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원룸에 아무도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때 기존 전세입자 전세금을 못 내줘서 건물주들이 금매로 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현금에 여유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물건을 매수할